자, 주인과까지 이제 풀어보고선 지난번에 엊그제 나한테 물어본 거 있잖아. 내년 이동수. 네. 그거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그래도 요 6이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자, 주인과 요 주자는 이제 옥편을 찾아보면은 부어서 만들 주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 쇠물을 부어 가지고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촛물을 부어 가지고 어떤 그 동물의 모양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부어 만들 주자야. 이 한자는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주조한다. 철물을 주조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저기 소뚜껑을 만드는 경우, 냄비를 만드는 경우, 옛날에 전부 철을 부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주자야. 부어 만들 주. 그 다음에 인자는 도장인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구성이 초전하고 중전하고 말전이 사하고 술하고 사술 묘가 되면은 우리가 주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술 묘. 자, 사화는 요거는 화로 화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술토는 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도장을 만드는 틀. 그래서 요거는 모자를 써요. 인모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을 만드는 틀. 자, 사화는 이제 화학이니까 이거는 불화로 롤짝에 로자를 쓰고, 술토는 도장인을 쓰고, 그 다음에 묘목은 도장을 만들려면 나무 틀에다가 모형을 짜가지고 뭐 붓든지, 그렇죠? 진흙을 붓든지, 아니면 철물을 붓든지, 아니면 초를 녹여가지고 촛물을 붓든지 해야 어떤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모라는 거는 범모자, 그 다음에 모양 모자, 모양을 만드는 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 중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술토에는 술신, 정화, 무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 중에 병화하고 술 중에 신금이 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화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 합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화하고 그 다음에 금이 합을 이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는 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화는 사중 무토 경금 병화가 있고, 술에는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 여기서 합이 들어오는 거는 병신 합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쇳덩어리하고 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술 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전에 태상이 있어야 돼요. 태상이 있어야 돼요. 태상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인과라고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는 12지 신장이 있어요. 12지지 신장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지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2천장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 12지지에 따른 신장이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면은 공부가 많이 돼요. 자는 우리가 신후라고 해요. 자는 신후다. 축은 대길이다. 이는 공조다. 이는 공조다. 묘는 태충이다. 지는 천강이다. 사는 태을이다. 오는 승광이다. 미는 소길이다. 신은 전송이다. 전송이다. 유는 종괴다. 종괴다. 술은 하괴다. 해는 등명이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6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써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을 공부를 해서 이 응용하기가 좀 힘들겠지만은 요거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주인과가 되면은 어떤 형태의 틀에다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고 싶은 모든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인과, 아까 우리가 설명한 헌객과하고 주인과는 아주 길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구제점이나, 그렇죠? 구제나, 그 다음에 승진점이나, 그 다음에 아련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청탁을 넣는 문제,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는 문제, 이런 거는 전부 다 길하게 들어오는데, 단지 질병에 해당이 되는 거, 질병, 그 다음에 소송에 해당이 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구병, 오래된 병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이제 결혼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이런 건 다 길해요. 요거 질병, 소송, 구병에 해당되는 거, 요런 경우는 좀 흉한 경우가 많다. 책에서는 굉장히 대용하다 뭐 그런 표현을 썼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용한 것까지는 안 가요. 그냥 흉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섯 번째는, 자, 요 술이라는 것은 도장인의 비유가 돼요. 술은 도장인의 비유가 되고, 유김에서는 술은, 그 다음에 태상은 요거 뭡니까? 요거 인근수라고 하는 거예요. 술은 우리가 이제 이 도장인, 인성에 해당되는 도장인으로 보는 거고, 태상이라는 것은 인근수로 보는데, 수라고 태상에 들어가면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라는 것은 관직에 올라가는 거. 인수라는 건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방 혈령들이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구슬이 늘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라는 것은 관직의 상장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사술묘가 지금 초전, 중전, 말전에 다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묘목은 뭐예요? 묘목은 묘는 술이니까 요거는 도장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는 태상이 들어가니까 인수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죽인 헌객과도 겸해서 되는 거예요. 그 책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초전이 사화인데 중전하고 말전이 공망이 돼 있다. 초전은 사화인데 중전하고 말전이 공망이 돼 있다 하면은 그 책의 말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파인의 손모다. 손모. 이 도장도 파해지고 도장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도장을 만드는 틀, 주물을 부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 그 인장도 깨지고 인장을 만드는 틀도 깨진다 해가지고 파인 손목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주인과 좀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자, 여덟 번째는 하절에 일간이 병정이 되거나 일지가 사오가 되면은, 하절에 일간이 병정이 되고 일지가 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초전이 사화가 될 적에는 화세가 지금 태왕하죠. 화세가 태왕해지게 되는 거죠. 화세가 태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조하는 틀을 녹이게 만들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흉하다. 그 책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여름 하절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초전이 사화하고 중절 말전이 공망이 되면 저거는 파인 손모에 해당된다고 그런 게 책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하절에 특히 일간이 병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지가 사화가 되면 화세가 지금 왕하게 되는 거죠. 화세가 왕한 시점에 주인과가 돼가지고 사술묘가 삼전이 형성이 되면은, 화세가 왕하니까 화극금 해가지고 뭐예요? 주조 틀을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 어렵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위태롭게 되는 문제가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자, 구제점, 승진점, 아련점, 청탁점, 시험, 운, 그 다음에 결혼, 이건 다 기래요. 단지 병점, 소송, 오래된 질병 같은 거, 요런 경우는 흉하다. 그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 그리고 주인과라는 것은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어떤 모양을 주조하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왜 사술묘라고 했느냐. 사화는 화로의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술토는 도장인, 그러니까 무언가 모양을 만드는 거죠. 도장인의 비유가 되고, 묘는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모라고 하는데, 인모에 해당되는 거를 묘목을 본다. 그 다음에 묘목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차 밖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천차라고 했죠. 천차에다가 그 다음에 천차가 되니까 아까 뭐라고 책에 보면은 헌계 주인과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묘목을
마차 바퀴로 박아가지고 천차 고관 대작에 타는 수레에 비유하기 때문에 헌계 주인과 주인 헌계가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자 일간하고 일진이 왕해야 돼요. 일간하고 일진이 왕해야 되는데 초전이 왕하게 된다면은 주인과에서는 초전이 왕하게 된다면 화기가 너무 태왕해지기 때문에 철을 녹이게 되는 거죠. 모형을 만드는 틀을 녹이게 되기 때문에 흉해지는 거지. 대체로 지금 그 유김에서는 초전이 왕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요. 배 선생 질문해봐. 지금 4번에 12지지 신장 얘기하셨으니까 또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아 요거는 또 써먹을 때가 있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써먹는 거 아닌데 요 12지 신장은 첫째는 사물을 의미할 때게. 자 도둑놈이 심리 밖으로 도망갔는데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에 비교했을 적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신분이 낮은 사람이냐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 논하는 거 전부 다 12지 신장으로 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술하괴 그 다음에 유종계 요거는 대표적으로 종복으로 보는 거야. 종복. 그 다음에 사오화는 책을 보면은 사당으로 봐요. 사당 신사 절 사당으로 봐요. 그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다음에 자수하고 해수는 물가. 그래서 유기문 점을 치는데 말이 도망갔는데 말이 어디에 있을 거냐? 자 나무 밑에 있는 거냐? 아니면 멀리 물가에 있는 거냐? 아니면 산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냐? 판단할 적에는 전부 이 12지지 신장을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써보고 이거는 저기 나중에 이제 통변할 적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유기문 그래서 명리보다는 한참 이게 어려워. 자 여기서 책에서 빠진 내용들이 뭐가 있나? 내가 다 기억을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그래. 대체로 다 기재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초전 중전 발전이 사설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3전에 흉살 같은 게 많이 떠서 행년을 본명상실을 극하게 되거나 일간과 일지를 극하게 되거나 일간과 일지 상실을 극하게 되거나 하면은 흉하다. 주인과나 헌객과라 해가지고 전부 다 길한 건 아니에요. 헌객과라 하더라도 3전에 흉살이 뜨고 그 다음에 행년이나 하는 본명상실을 극하게 되면 길한 것이 흉한 거로 바뀌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요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얘기지. 자, 길한 거는 여기에 길하고 흉한 건 여기에 흉하다. 병점하고 소송점에는 대체로 흉하다. 뒤에 설명하는 창년과도 마찬가지고 인정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헌객과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주인과 다음에 공부하는 이제 우리가 창년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이제 인종과 하고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길함과 흉함의 대상이 이제 거의 다 같다는 얘기야.